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 보니까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2025년 전망이 초양극화 심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수도권은 조금 오를지 몰라도 지방은 보합세다, 이런 예측이 많고 네, 맞습니다. 특히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 같은 비싼 동네는 좀 주춤한데 오히려 그 돈이 뭐 노원, 도봉, 강북이나 금천, 관악, 구로 이런 서울 외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는 뉴스, 이거 거래 착시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한국 부동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부동산 자체의 리스크도 클 때는요. 달러나 금처럼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자산으로 놔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험관리 전략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경제 예측이 어렵습니다. 자산 관리 다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다, 지정 확정 문제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금이나 은 같은 실물로 가치를 지켜야 하나? 특히 한국은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자료들 속에서 당신께 정말 필요한 핵심 통찰,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의 방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안전자산부터 좀 짚어보죠. 원화, 당장 쓰기엔 가장 편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구매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요. 반면에 달러는 국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안전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그걸 상쇄해야 하는 해지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외화 예금 같은 경우는 환차익에 세금 안 붙는 것도 장점이고, 물론 수수료나 환율 변동 위험은 생각해야겠지만요. 네, 맞아요. 근데 달러를 단순히 안전자산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위기가 와서 국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때 달러가 있으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뭐랄까, 공격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방어적인 줄만 알았는데 공격적인 측면이라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금이나 은은 어떻습니까? 금은 워낙 역사가 길죠.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고 특정 국가 통제에서도 좀 자유롭고요. 특히 시스템 위기나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질 때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은행들도 많이 사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 투자는 그냥 가격 오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이 좀 불안정할 거다. 여기에 대비하는 약간 보험 같은 성격도 있는 거예요. 보험이라. 네, 은은 조금 결이 다른데 산업재 수요, 특히 요즘 친환경 기술 쪽 수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크지만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안전자산들의 역할을 좀 기억해 두고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 보니까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2025년 전망이 초양극화 심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수도권은 조금 오를지 몰라도 지방은 보합세다, 이런 예측이 많고 네, 맞습니다. 특히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 같은 비싼 동네는 좀 주춤한데 오히려 그 돈이 노원, 도봉, 강북이나 금천, 관악, 구로 이런 서울 외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는 뉴스, 이거 거래 착시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래 가치가 워낙 없으니까요. 네, 간간이 일어나는 아주 비싼 거래 몇 개가 평균을 확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착시 현상이랑 맞물려서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1년, 22년에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된 것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43.7%가 최고가 거래였다는 거 아닙니까? 와, 43.7%나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시세 조작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하네요. 일부 학계에서는 기초 경제 지표랑 비교하면 가격 괴리가 한 50% 정도라서 심각한 버블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내놓긴 하는데 바로 이런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있냐, 이 문제 때문에 그 분석도 힘이 좀 빠지는 거죠. 데이터 신뢰 문제라. 네,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리스크는 그냥 버블이 아니라
조작된 데이터 위에서 갑자기 신뢰가 무너지면서 가격이 확 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신뢰까지 흔들리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럼 장기적으로 인구 변화는요? 이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2039년이면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 걸로 보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택 수요의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 근데 동시에 또 1인, 2인 가구는 계속 늘고 다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이게 그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거예요. 결국 시장은 수도권 핵심 지역이랑 나머지 지역으로 확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군요. 네. 지방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치 하락 위험이 크고 수도권 핵심 지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티거나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한국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는데 유동성도 낮고 데이터 믿기도 어렵고 양극화 심해지고 인구는 줄고 와, 리스크가 정말 많네요.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달러나 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달러와 금이 그냥 안전자산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그 움직이기 어렵고 한 곳에 너무 몰려있는 자산 리스크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균형추요? 네. 그리고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가교 역할도 하고요. 핵심은 부동산 위험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여나가면서 디리스킹, 달러나 금처럼 유동성 높고 세계적으로 통하는 자산으로 나눠 갖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달러나 금을 보유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 필수적인 위험관리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위험관리 전략으로서의 달러와 금. 그래서 자료에서도 뭐 안정추구형, 균형추구형 이렇게 나눠서 포트폴리오 예시를 들었군요. 핵심은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점진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하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자산 비중을 좀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쓰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시장 변화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네.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한국 부동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부동산 자체의 리스크도 클 때는요. 달러나 금처럼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자산으로 놔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험관리 전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언제 사고 팔지 타이밍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시스템 전체 위험에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죠. 또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본다면요. 과연 수도권 핵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부동산의 진짜 장기적인 가치 제한은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